모두가 잠들었을 고요한 밤. 여기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이 그는 오늘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서 UFO가 내 앞에 나타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뭐 꼭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구름 뒤 어딘가를 궁금해하는 남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제법 선선해진 가을의 아침. 그의 일상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한 대학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쩐지 연구실 곳곳엔 UFO를 비롯한 미스터리 관련 서적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그 미스터리한 그런 분야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뭐 양도 양이지만 뭐 질적인 수준으로 봐도 그 분야에서는 뭐 국내에서 이 정도 자료를 보기 어렵지 않겠나. 강산이 3번은 변했을 긴 세월. 그가 연구한 건 미확인 비행물체 UFO입니다. 세계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만큼 그 행방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터. 지난해 봄 공식 공개된 미 해군 전투기의 영상은 다시금 UFO의 존재로 뜨거운 감자에 올렸죠. 미 해군 전투기가 빠른 비행 속도의 탄성을 지릅니다. 이 영상들은 2004년과 2015년에 각각 촬영됐고 조종사들은 당시 언론에 비행물체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UFO가 실존한다라고 거의 이제 굳어지는 느낌인데 UFO가 실존한다는 건 저는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의미의 UFO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수준으로 규명을 하려고 이리저리 해봤는데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뭔가가 있다. 이제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상황의 UFO는 외계인이 보낸 어떤 그런 비행체로서의 UFO가 이제 존재한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977년 마음 맞는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다 만든 모임이 한국 최초 UFO 연구회인데요. 이후 한국 UFO 연구협회로 발돋움하며 협회장으로 자리한 맹성열 교수. 그의 마음이 UFO에 사로잡힌 것은 서울대 재학 시절 한 강의 때문입니다. 교양 과목으로 과학과 종교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때 그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과학과 종교 간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 레포트로 평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바로 UFO를 소재로 해서 레포트를 썼습니다. 35년 전 대학생 당시부터 이미 UFO를 연구하고 세계적인 UFO 전문가와의 교류도 서슴지 않던 그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하는데요. UFO가 궁금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평생의 꿈이고 그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UFO 추적을 멈춰선 안 된다는 그 때문에 곳곳에서 들리는 사소한 제보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오늘 나오셨네요. 예, 시시때때로 나오는 것이라. 아까 초저녁에 저쪽에 그 구름이 좀 껴 있어서 오늘 좀 걱정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별도 잘 보이고 좋네요. 이게 이제 이 벌판에 있는 게 이게 철탑이라고 이게. 요 앞에 있는 들판에 있는 철탑.
지구상의 비행기는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 것 좀 오늘 안 나타나나? 글쎄 뭐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에 하늘을 5분만 보면은 UFO를 볼 수가 있어. 네. 관심 있게. UFO를 직접 만나고픈 간절한 염원. 어느덧 국내 최고 UFO 전문가 반열에 오른 그이니 이제는 좀 느리게 갈만도 하건만 여전히 나와서 긴장을 놓지 보고 않는 있으면 이유입니다. 우주로 여행하는 느낌이 나요. 네. 해가 중천을 넘어선 일요일 오후. (5분이면) 뚝딱 완성되는 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이곳에 혼자 머문 지도 벌써 13년. 라면은 이제 눈 감고도 끓인답니다. 결혼하고 처음부터 주말 부부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서울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이제 대전에서 있었으니까 뭐 그건 처음부터 각오하고 한 번 시작하면 오래 걸리는 연구 탓에 이렇다 할 신혼생활도 없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짧아 더 애틋한 가족. 그래서 아내와 딸에겐 늘 미안함이 앞서는데요. 딸의 그런 좀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내 처한테 다 맡기고 그런 쪽에서 제가 뭐 기여하는 게 좀 적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요즘에 줌 뭐 이런 걸 활용해서 딸하고 시간을 이렇게 서로 맞춰서 같이 이제 수학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공부할 때 좀 연락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움과 답답함이 뒤섞일 때면 자전거를 끌고 무작정 달립니다. 지나는 바람에 고민은 실어보내고 언제나 내 편일 가족을 생각하며 다시금 용기를 내보는 거죠. 제가 뭘 고민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죠.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잘 몰라도 어쨌든 응원을 해주는 가장 가까운 내 편입니다. 그렇게 다잡은 마음으로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렵니다. 저 김 대표님, 아이고 예. 저 왔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죠?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렇게 좋은 가을날 오셔서 예. 요즘 활약이 아주 대단하시던데요. 여태까지 수집한 UFO 자료를 토대로 새 책을 쓰기 위해 출판사를 찾은 건데요. 자, 오늘 저 갖고 온 게 3년 전에 이제 제가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제 방송할 때 했던 거예요. 이제 대본입니다. 대본이군요. 그래서 뭐 그때도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왔네요. 예. 2007년부터 12년까지 조사 분석을 미국 정부 국방부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명백히 밝힌 게 어떤 물질적인 뭔가가 있다. 그 정체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결론이 나왔고 마치 그 칼 세이건이 컨택트라는 책에서 서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빨리빨리 다 아웃데이트 됐으면 좋겠다. 그런 후각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이런 것처럼 출판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이 하실 일도 그렇죠. 선을 그어주고 경계를 지어주는 것.
그의 도전을 축하라도 하듯 파란 하늘에 흩날린 그림 같은 구름에 어쩐지 마음이 벅찹니다. 정말 오늘 뭐 구름이 진짜 멋있네요. 뭐 거의 환각 같은 저쪽 저기서가 UFO가 쫙 나타나갖고 나를 데려갈 것 같은 뭐 이런. 야, 오늘 진짜 구름 멋있어요. UFO의 행방을 밝히기 위한 여정. 그 시작은 제보 영상이 찍혔다는 전주 대성동입니다. 도심에서 살짝 벗어나 시간도 멈춰선 듯 고요한 이곳.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근차근 둘러봅니다. UFO가 뭐 어디 정해놓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은 하늘보다는 이렇게 지물 지형과 이렇게 걸쳐 있는 특히 이제 산 쪽에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좋고요. 나중에 이게 UFO냐 아니냐 판정할 때도 그 지형 지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는 UFO 제보. 그중 99%는 UFO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주변에 UFO로 착각할 만한 물체가 없어야 하고 뻥 뚫린 하늘보다는 비교할 수 있는 지형 지물과 함께 찍힐수록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탐사에 이어 현장에 대한 꼼꼼한 기록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UFO는 진짜일까요? 동영상을 이제 보고 이쪽 살펴보니까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동영상에서 UFO가 나타났다가 차례대로 사라지는데 그게 굉장히 밝은 광원이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는 우리 시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체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라진 사례라고 생각이 되네요. 집에 가던 도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왜?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네. 평소 자주 가는 막걸리 집인데요. 맛다은 술 한 잔에도 마음이 통하는 동료 교수들과 오랜만에 뭉쳤습니다. 훨씬 나은 거야. 이거 잘하네. 아니 이렇게 찍어야. 펜콕의 그 신의 지문은 처음에 보면 딱 나온 게 남극 대륙, 남극에 옛날에 대륙이 있었다. 지도감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 거는 또 그거 말고 아예 피라미드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걸로 그게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오고 자유자재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참고서적을 보면 뒤에 어마어마하게 참고서적이 붙어 있고 참 저렇게 공부하기 바쁠 텐데 할 일이 없나 저기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개를 그냥 하죠. 뭐 피라미드도 뭐 있고 아틀란티스도 있고 UFO도 있고 뭐 또 가끔 전기전자공학도 하고 왜 이렇게 나누는 거지? 13년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국책과제 총괄 책임자였던 맹성열 교수. 우연히 찾아온 우석대 교수 제안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족들도 생길 수 있었죠. 안 보여. 솔직히 보면은 저 그냥 물리학자 같고 굉장히 얌전한 범죄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이 책을 쓴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와 이게 상상이 나래가 어마어마해요. 뭐 조금만 보고 이거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고대 문명이 어디서 발생했다느니 진짜 저 사람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신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제가 계속 비교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었던 사람.
직장에서는 나름 뭐 돈이 되는 뭔가 이런 거 연구하기 위해서 뭐 연구소가 기업 연구소가 됐건 또 이 정부 출연 연구소가 됐건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UFO 이런 거는 이제 취미 생활로 보니까 그거는 좀 힘들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내가 학생들 가르치고 남는 시간, 특히 또 방학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게 훨씬 용이하죠. 그렇게 우석대 교편을 잡은 지도 어느새 13년. 가르침은 풍성하게, 마음은 좀 더 여유롭게, 좋은 스승이 되는 것 역시 그가 꿈꾸는 이상인데요.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를 했는지 일단 궁금한데. 온라인으로 모든 강의를 대체하곤 있지만 외국 유학생에겐 녹록치 않은 논문 작업. 그렇지 않고 직접 찾아온 제자들의 마음을 알기에 한참을 더 들여다보며 꼼꼼한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완성도를 높여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을 쓰는데 참고를 해야 될 그 모형이 뭔지에 대한 축소해가는 그런 방법을 빨리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确实是跟专业不相关，但是我们就这个主题在中国也是属于大家经常讨论或者是经常会聊到的比较。就是大家对这个主题都很好奇，所以我们当时听教授介绍的时候也非常的确实很认真。但是自己其实因为我们也经常讨论，所以就像就是像在听一个相关专家的报道那个讲座一样。 5만 부 이상 팔린 UFO 책을 시작으로 총 9권의 저서를 탈고한 맹성열 교수. UFO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불리며 쉬어갈 법도 하건만 그는 또 다른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부슬부슬 가을비 내리는 아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을 가기 위해 일찍이 길을 나섰는데요. 플랫폼에 들어오는 열차가 반갑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이제 뭐 우주 여행과 관련된 뭐 이런 쪽은 사실 저도 항상 동경하던 뭐 그런 분야긴 하죠. 찾아뵈러 가는 최기혁 박사님이 그 당시에 그 우주인 프로젝트 그 추진할 때 저를 거기 이제 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 뭐 그런 거 결정하는데 저도 좀 참여를 했었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가야 한다죠. UFO를 직접 만나러 갈 수는 없지만 동경하던 우주와 또 그것에 대한 연구 현장은 어쩐지 더 설레는데요. 우리나라 인공위성과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 예, 와본 지 진짜 오래간만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선 또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지금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상이 좀 높아졌잖아요. 근데 항공우주 분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모자르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2013년에 그 나로호 우리나라 최초의 예. 발사체도 발사했고, 예. 근데 또 다음 달 10월 21일 이제 고흥 나로센터에서는 이제 100% 순수 국산 이제 로켓을 예. 이제 발사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분야에서 지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문화, 예술, 뭐 또 이번에 방역 잘해서 막 올라갔는데 이 분야까지 딱 그 뜨면은 예. 아주 그냥 세계 굉장히 최강 국가 예. 이미지가 예, 맞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상상이 곧 현실로 이루어질 듯 오는 21일 나로호에 이은 또 한 번의 로켓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천문학에서는 항성, 먼 항성의 주위를 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게 굉장히 붐이 일었거든요. 그거는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고등 생명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일리언, 우주에 사는 어떤 미지의 생명체, 문명이 지구에 대해서 관심 갖듯이 우리 또 지구인도 또 먼 그 우주에 있는 또 미지의 생명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뭐 서로 당연한 관심사로 생각을 합니다. 항공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에 성공하며 우주 강국을 향해 앞장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젠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로켓 발사까지 금방이라도 우주 여행을 떠날 것만 같은데요. UFO를 찾는 일도 이젠 과학적으로 다가설 때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어떤 문명이 있다면 그렇게 전파를 통해서 뭐 내가 신호를 보내고 거기에 다시 답을 받고 이건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주선 같은 거 일종의 그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형 우주선들을 사방으로 이제 보내서 거기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수집하는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상당히 좀 SF적인 발상인데 그게 오히려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달나라 여행이 말뿐이 아닌 시대에 끊임없이 개발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대한민국은 우주로 나아가는데요. 정부의 도움도 기관의 협조도 아직은 어려운 UFO 연구이지만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제가 한 30년 넘게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연구를 해온 입장에서는 그 정체가 확실히 좀 드러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실체를 좀 드러내주면 인류의 역사가 그 전과 후로 확 완전히 변하겠죠? 늘 혼자서 해왔던 연구에 보태줄 사람들이 생긴 것처럼 이젠 연구실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UFO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천체 망원경이 자리한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이번엔 UFO를 찾아 밤하늘을 자세히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고 계신 별이 어떤 별이죠? 네, 지금 가을철에 가장 아름다운 고리를 가지고 있는 토성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한번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과 타이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렌즈를 통해 들여다보는 우주지만 우주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나네요. 지구에서 약 13억 킬로미터 떨어진 토성이 보이듯 언젠가는 UFO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어떤 경험보다도 더 아주 굉장한 그런 경험일 거고 나는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30년) 넘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UFO 연구. 남들은 하지 않는 연구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을 만큼 UFO는 그의 가장 큰 목표이고 꿈일 텐데요. 직접 보기만 해도 소원 성취지만 조금 더 욕심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은 그런 외계의 어떤 존재들하고의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뭔가 교류를 하는데 뭐 기여할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굳이 UFO를 믿지 않더라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더라도 잊고 있던 하늘을 떠올리게 한 사람, 누구보다 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UFO 전문가 맹성열 교수입니다.